윤서는 병원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이미 아버지 윤일환 회장은 세상을 떠난 후였죠. 중환자실 앞에선 윤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윤서야, 이제 와서 뭐하냐? 큰오빠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너 때문에 마지막도 못 봤잖아. 준호의 아내 정미선이 거들었죠. 맞아요. 평소에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보더니 이제 와서 눈물이에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회사 일에 바빠서 아버지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죠. 둘째 오빠 준식이 윤서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례 준비나 도와줘.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을까 궁금했거든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강남 소재 빌딩은 장남 준호에게, 서초동 토지는 차남 준식에게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죠. 윤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윤서에게는 고향 뒷산 묘지를 상속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들. 정미선이 가장 먼저 말했어요. 묘지라니, 그래도 뭐라도 남기셨네. 하하. 준식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버지도 참 윤서한테 뭘 줄 게 없으셨나 봐.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빠들은 억대 가치의 부동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시골 묘지 하나뿐이라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닌 땅 위에 있다. 윤서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항상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어머니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잠깐만. 큰어머니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너한테도 다른 유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꾸셨다더라.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바꾸셨다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윤서는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아버지와 함께 뒷산을 오르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 낯선 노인 한 분이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윤서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윤서 아가씨시죠? 저는 박종기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박종기 노인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고향에 오면 건네주라고 하시더군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몇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너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 산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박종기 노인이 말했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윤서가 가장 똑똑하고 용기 있는 아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신 거라고요. 윤서는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러다 묘비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것을 찾아라. 윤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이 산을 오르며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야, 이 산에는 나중에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아빠가 없어도 너는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다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산엔 멧돼지밖에 없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묘지 등기 좀 확인해봐.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윤서는 당황했어요. 오빠들이 벌써 묘지를 노리고 있다니. 하지만 유언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묘지는 분명히 윤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등기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어요. 그날 밤 윤서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산을 지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히 묘지를 관리하라는 뜻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 윤서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큰오빠 준호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험상궂은 표정이었죠. 윤서야,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묘지 말이야, 그거 가족 공동재산 아니야?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무덤인데 내가 혼자 독차지할 생각이냐? 우리도 성묘할 권리가 있어.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유언장에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성묘는 언제든 오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준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나중에 그 땅값이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공정하게 나눠야지. 그때 준식도 나타났습니다. 둘째 오빠는 좀 더 계산적이었어요. 윤서야, 법적으로 따져봐도 우리한테 상속권이 있어.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소송 걸면 이길 수 있대. 윤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싸움이라니.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했거든요. 오빠들, 저는 유언장대로 할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신 거니까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이 고집쟁이야. 그럼 우리가 소송 걸어야겠네. 오빠들이 나간 후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닥치니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끼리 이런 다툼을 벌여야 한다니. 며칠 후 윤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자꾸 낯선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커피숍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미선이 사람을 시켜 윤서를 미행하게 했던 거예요. 윤서가 어디서 뭘 하는지 감시하려고 한 거죠.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윤서가 정미선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정미선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뭐가 안 돼?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내가 몰래 뭔가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윤서를 다그쳤습니다. 윤서야, 그 산 때문에 오빠들이랑 왜 싸우냐? 그런 쓸데없는 거 말고 시집이나 가라. 윤서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가족 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주말에 윤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측량 도구를 챙겨서
산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묘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니 평범한 야산 같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 아래 농부 한 분을 만났어요. 80대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분이셨죠. 아가씨, 그 산에서 뭘 찾고 있나?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에 와봤어요. 혹시 이 산에 특별한 게 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글쎄, 옛날에 그 근처에서 이상한 식물을 본 적이 있긴 해. 다른 데서는 못 본 풀이었는데 윤서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진을 찍고 식물 전문가에게 문의해 봤지만 아직은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며칠 더 산을 관찰하다 보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야생동물들이 특정 구역만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른 곳으로는 잘 가지 않더라고요. 윤서는 그 구역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윤서는 동물들이 자주 모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50m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산 아래쪽에 있는 낡은 폐가를 발견했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고 담장도 허물어진 상태였죠.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간신히 열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에 쓰인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윤서는 손전등을 비추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1978년 5월 21일. 오늘 할아버지로부터 이 산의 비밀을 들었다. 이 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하셨다.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 산의 특별함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산에는 정화초라는 신비한 약초가 자란다고 하셨다.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귀한 풀이라고. 윤서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화기초 전설이라고 부르던 그 얘기 말이죠. 아이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정말 존재하는 식물이었을까요? 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3년 7월. 드디어 정화초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이 약초는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그 약초의 효능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함부로 알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테니까. 윤서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산을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윤서가 자라면 분명히 이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그 아이는 욕심보다 의미를 찾는 아이니까. 언젠가 이 약초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셨다니. 오빠들에게는 재산을, 자신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거였어요. 일기장에는 정화초가 자라는 대략적인 위치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북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 큰 바위 근처라고 적혀 있었죠. 윤서는 그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큰 바위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평범한 풀들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흙의 색깔부터 미묘하게 달랐고 자라는 풀들의 종류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윤서는 사진을 찍어두고 샘플을 몇 개 채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기 노인을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
정화초라는 약초에 대해 아세요? 박종기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것 말이지. 드디어 찾았구나.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어.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때를 맞춘 것 같구나. 윤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 정화초를 찾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서가 회사에 도착하자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 씨, 가족분들이 묘지 관련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오빠들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네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유언장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언론에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윤일환 회장 유족들, 묘지 소유권 놓고 법정 다툼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윤서 씨, 가족끼리 묘지 때문에 싸우신다면서요? 그 산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윤서는 설명하기 곤란했습니다. 정화초 이야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아버지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만 답했어요. 수요일 오후 윤서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죠? 저는 대한개발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윤서 씨가 소유하신 그 산 말입니다.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어서요. 시세보다 30% 높게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묘지 하나인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윤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산입니다. 팔 수 없어요. 김 부장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다음 날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산을 이렇게 탐내는 걸까요? 금요일 저녁 윤서가 고향으로 내려가자 박종기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아직 다 찾은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정화초는 특별한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거든. 박종기 노인은 윤서를 산에 숨겨진 길로 이끌었습니다. 윤서가 몰랐던 오솔길이었어요. 덤불을 헤치고 10분 정도 올라가니 작은 평지가 나타났죠. 여기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정화초가 자라던 진짜 장소란다. 평지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작은 돌무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낡은 비석도 서 있었죠. 이건 누구 무덤이에요? 내 조상 중 한 분이야. 이분이 처음 정화초를 발견하고 보호하셨거든. 그래서 이곳에 묻히신 거야. 박종기 노인이 돌무덤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봐. 다른 풀들과 뭔가 다르지 않나? 윤서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의 작은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잎의 형태도 독특했고 줄기도 다른 풀들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이게 정화초예요? 아직 어린 싹이지만 맞다. 봄이 되면 더 크게 자랄 거야.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올해가 바로 그 해야. 윤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전설의 약초가 존재했던 거네요. 아버지가 왜 이 산을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처럼 해야지. 욕심내는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정화초 싹들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 귀한 약초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윤서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김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전 채취한 정화초 샘플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윤서 씨,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멸종된 줄 알았던 야생 약초예요. 논문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1980년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강력한 항암, 항염 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해요. 하지만 자생지가 파괴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귀중한 표본입니다. 제대로 연구하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윤서는 아버지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묻어두셨는지도 이해됐죠. 수요일에 윤서는 김 교수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종기 노인의 안내로 정화초가 자라는 장소를 찾아갔어요. 김 교수는 그 자리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혜의 환경이네요. 토양 성분부터 일조량, 습도까지 이 식물이 자라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우선 자생지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해요.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화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연구와 보존에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 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윤희란 기념 생명연구소로 이름 짓고 싶어요. 김 교수는 눈을 빛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귀한 자원을 발견한 건 정말 큰 성과거든요. 그 주말,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멸종 야생 약초 재발견, 항암 효과 기대라는 기사가 나왔죠. 갑자기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윤서는 신중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약초는 제 아버지가 평생 보호해온 소중한 자원입니다. 상업적 이익보다는 인류 전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대기업들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윤서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대신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교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준식도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묘지가 이런 보물을 품고 있었다니. 준호가 윤서에게 전화했어요. 윤서야, 우리가 몰랐구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준식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송 취하할게. 이제 보니 아버지가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걸 맡기신 거였어. 윤서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가족들이 드디어 이해해 준 거죠. 정미선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근시안 적이었네요. 이제 보니 아버님이 윤서 씨를 가장 믿으셨던 거였어요.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개발업자들의 접근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문화재청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윤서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산 위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초 발견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후 윤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윤서야, 우리 좀 얘기할까?
준호는 의자에 앉더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 산을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다. 윤서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오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큰 뜻을 품고 계셨는 줄은. 우리는 그냥 돈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훨씬 멀리 보고 계셨구나.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소송 취하할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일 우리가 도울게. 그날 저녁 준식도 윤서를 찾아왔어요. 둘째 오빠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법무 쪽 일 도와줄게. 연구소 설립할 때 법적 절차라든지 정부 지원 받는 일이라든지 복잡할 거 아냐? 정말요, 오빠? 그럼 우리도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야지. 너 혼자 다 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며칠 후 정미선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했더라고요. 윤서 씨, 정말 미안해요. 정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윤서는 정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연구소 운영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재정 관리라든지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다른 편지를 찾아내셨거든요. 윤서야, 이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편지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윤서가 우리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돈보다 의미를 찾는 아이예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몰라줬구나.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알고 계셨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토요일에 가족 모두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작은 기념식을 열기로 했거든요. 무덤 앞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윤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 산을 맡기셨는지 알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윤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준식도 덧붙였어요. 앞으로 윤서를 도와서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묵념을 올린 후 정화초가 자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싹들이 부쩍 자라서 이제 제법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보물이 여기 있었다니. 박종기 노인도 와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약초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서는 가족들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더 큰 일을 해나가야겠다고. 정화초 발견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가을, 윤서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일대를 정화초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윤희란 기념 생명연구소도 문을 열게 되었거든요. 연구소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의학계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 윤희란이 평생 꿈꿔온 순간입니다. 윤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 연구소는 단순히 약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치유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화초 추출물을 이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식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산속에서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25살 청년 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몇 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정화초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밝아졌거든요. 누나,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약초 냄새를 맡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윤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새삼 느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남겨주신 거죠. 연구소 한편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뒀습니다. 산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버지와 윤서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박종기 노인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일을 다 마쳤어. 너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것 말이야.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윤서는 아쉬웠지만 노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모든 건 내가 해낸 일이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준호와 준식도 각자의 방식으로 윤서를 도왔습니다. 준호는 연구소 건물 증축을 지원했고 준식은 법무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어요. 정미선은 연구소 홍보와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죠. 윤서 씨 덕분에 제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정화초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100년에 한 번 핀다는 그 신비한 꽃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작지만 아름다운 하얀 꽃이 산 전체를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꽃이 핀 날 윤서는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정화초 꽃 한 송이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가 꿈꾸시던 일을 시작했어요.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정화초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이제 완전히 고향의 털을 잡고 살기로 했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산 아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정화초 숲을 지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연구소 입구에는 정화초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서는 기념비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화초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죠. 윤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자연을 보호하는 사명감,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용기였죠. 산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정화초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